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제목은요. 첫 투자 성공하고 싶다면 안 되더라도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애처럼 행동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별반 꼭 토지 투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크게 이 투자의 시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부자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이게 다이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총알이 하나이지만 이 총알이 몇 개인 것처럼 그 마인드로, 그 관점으로 보셔야 투자는 성공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문제 없습니다. 땅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0.1%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땅이고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땅인데 단지 하나, 그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바로 당신 뿐이죠. 되게 많은 분들은 그 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물론 사겠죠. 근데 부자는 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첫 번째는 부자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럼 이 똑같은 상황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내릴까?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 두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자의 생각. 부자는 모든 투자를 할 때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죠. 왜? 돈 되는 거 아는데 안 할 이유 없잖아요. 확실하고 정확만 한다면.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다면 무엇을 바라겠는가? 자,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뭐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이상한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부자 재벌들, 투자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투자할 때 수익률을 따질까요? 안전성을 따질까요? 합법성을 따질까요? 일반적인 말하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부자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부자, 내가 아는 부자분들은 아주 소녀하고 소년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순수하고 정말 애기 같아요. 아이 같아요. 아주 순수한 아이 같아요. 근데 많은 걸 알고 있는 아주 착하고 본디 착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사시니까 그 실내 그 하우스 안에 사시니까 이분들이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맑고 순수하고 도 닦으신 분들 같아요. 전 그런 거 참 경험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고 어쩌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너무 존경스러워. 그냥 딱 한마디로. 그래서 부자처럼 생각하자. 자, 부자가요, 투자를 할 때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할 때 수익성 때문에 불확실한 걸 투자할까요? 여러분? 비싸다고 따질까요? 수익성을 보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수익도 모두 다 아니에요. 원금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좋다고 하고 수익이 난다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도 있고 땅은 어차피 배신하지 않으니까. 땅은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 기본 상식들은 갖고 계시니까요. 어차피 그래, 위험자산도 아니고 고안전자산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땅값 때문에 따질까요? 땅 평수 때문에 따질까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겠죠. 이분들은 자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무제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하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땅 가격, 땅 평수 이런 거 갖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을 첫 번째로 최우선을 하고 왜요? 안 벌어도 되는데 그냥 할인 거니까요. 안전한 걸 하면서 수익 좋으면 좋고 이분들이 따지는 게 뭘까요? 정확도를 따지겠죠. 확실성을 따지겠죠. 근데 없는 빈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땅, 서류로 다 검증되어 있는 땅을 사더라도 못해요. 왜일까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니까 더 싸게, 더 많이. 이거에 아무것도 못해요. 부자분들은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치 있는 걸 소유하려고 하지 가치 없는 걸 소유하려고 안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가치 있는 걸 왜 소유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무조건 자기 개인적인 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냥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안 그래요. 소비를 하든 어디 가서 차를 먹든 밥 한 번을 먹든지 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해요. 그게 그냥 아예 머리에 저절로 움직여요. 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움직일 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누구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하루를 보낼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없는 사람은 이 돈이 다다 보니까 벌벌벌벌 하면서 못하는 거. 그리고 더 싼 거 없을까? 더 넓은 거 없을까? 이래서 못하는 거고 부자는요 복잡하고 뭐 까다롭고 이런 거 싫어해. 심플해요. 그래야 이 서류가 조건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안전하고 빠르다니까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절차는 하지만 알아보고 왔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산이 10억 이상 오신 분 중에서 와서 안 하고 가신 분이 없었어요. 왜? 충분히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와서 못하고 가신 분, 결정을 못 내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 공부가 덜 된 케이스가 많았어요. 공부가 정말 제가 영상에 이런 말도 해야 하나 싶은데 영상에 여러분 다 공부하고 다음날 오세요. 그러면 진짜 오네요? 아니 그런 것들은 성인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날 세고 보고 오세요 했더니 진짜 그 말, 그 영상 한 날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연락 와서 그 제가 못 받아주겠습니까? 반차 쓰고 오후에 오겠다는데 그럼 가까운 계신데 가까운 위치에 계신 분들도 뭐 거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저녁에 좀 일 끝나고 오게끔 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행동을 하고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중요한 건 부자는 공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오면 서류로 확인이 돼 있으면 진행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간단한데 되게 많이 이제 이게 다이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모르는 땅이 있는 거 아니야? 더 싼 땅은 없을까? 또 뭐 넓은 평수는 없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못해요. 오늘 못해요. 근데 자 제가 여기서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내 총알이라고 해도 100개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한다는 100개 있는 사람처럼 대범하게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분이 자꾸 뭐냐면 싸게 넓게 가면서 많이 벌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단기간으로 갈수록 더 돈은 많이 들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게 뭐 은행 이자만 봐도 알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세계 최고로 이게 장기 이자가 단기 이자보다는 더 싸지는 경우가 지금 있지만 원래 일반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뭐예요? 원래 장기로는 이자가 더 비싼 거죠. 그리고 단기로 갔을 때 고이자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제학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려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치가, 물건 값이 더 높겠죠, 당연히. 언제 될지 모르고 길게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갈면 싸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가치, 돈이랑 금액이라는 건 가치와 비례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가격을, 경제학을 빼고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모리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메모리 없는데 따지면 뭐합니까? 그냥 따진 사람만 나중에 가슴 치고 아파요. 뭐 그걸 알면은 그렇게 행동은 안 하겠지. 뭐 어떻게 해석하지만 준비가 안 됐고 공부가 안 됐다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 자,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또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지 마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방향을 바꾸는데 오늘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 것은 내일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되게 충실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 알아보고 진행하면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뭐냐면 이때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건 부자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는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반면에 빈자분들은 더 알아볼 것도 없고 더 알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뜸을 계속 들이는 거죠. 예석해요, 정말. 부자는 오늘 하루 24시간 안에 반드시 공부라는 미래의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빈자분들은 오늘에 충실만 하고 살아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 준비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적금이요? 연금이요? 근본적인 구조가, 돈이 안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뭐냐? 바로 생산해내는 시장의 구조예요. 생산은 언젠가지 포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구조죠. 본질적인 구조.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또 뭐냐? 희소성이에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다. 여러분, 그거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땅은요, 여름에 그 원하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능력 없고 백 없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백이 그거예요. 건물주죠. 그것도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국가가 만드는 국제건물주.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시대에 맞게 4차 산업 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주거지 도시가 바뀌죠.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나요? 스마트 도시로 바뀝니다. 근데 스마트 도시로 일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스마트 도시 지역으로 바뀌어서 미래의 첨단 교통이나 건물들이나 모든 시설들이 다 상용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그 지역. 그 지역을 투자하는 게 2020년도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수도권이요? 여러분, 나중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는데 내 뒷수가 없는 시장이 될 수 있어. 내가 투자 2020년도에서 2030, 2025년도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플레이스. 이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인데 가장 인기 있는 핫한 곳인데 그곳이 만약 세계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다.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만금, 개인 투자가들, 소액 투자가분들. 이것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빌딩 숲이 들어가는 중심권, 시내권, 중심권으로 갈 건지, 그 시내권, 중심권이 주거지가 팽창하고 상가와 업무지가 팽창하고 더 부족해서 그때 10년, 15년, 20년 후에 개발할 외곽지 땅으로 갈 건지, 사면서 바로 집중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주거지, 도시지역이 주거지로 중심권에, 그것도 신도시 쪽으로 해야지 구도심 말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전문가 부자분들은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나라 2.5%밖에 없다고? 근데 왜 0.1%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건 4차 산업의 기지, 전진기지면서 세계 물류의 핵심 지역, 아시아의 물류 핵심 거점 핵심 지역이면서 신한만의 경쟁력과 또 국제 관광지와 산업도시와 국제 협력 용지 다 갖추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새만금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새롭게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도라는데 뭘 더 묻고 따져요.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이미 예산 다 집행해서 하고 있어요. 응? 나무들을 보면은 무슨 이제 또 태양광 얘기 나오고 또 해수 유통 얘기 나오고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국가에서 수도 개발 계획을 수도를 만드는, 경제 수도를 만드는 개발 계획을 했을 때 예타가 통과된 것들은요 이미 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수요가 검증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전조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여태 먼저가 통과되고 예산도 집행이 끝난 걸 갖다가 운운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경험이 없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저기 개발되는 도시개발계획 수정본 나오고 부안군치 나오고 새만금 개발촉진 나와요. 핵심의 큰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분 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디테일이 약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이 투자해서 확보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인생이 바뀌는 땅은 딱 0.1%밖에 정해져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여기 조금 바꾸고 여기 돌을 조금 남는데 그 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어차피 다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나는 내 땅에는 어떤 거, 그럼 나는 무슨 땅을 어떤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그 개발 기본 계획 같은 거 올리고 하는데 저는 그런 준비를 했다가도 이거 하면 뭐 하냐고. 땅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건 고객들의 관점인 거예요. 똑같은 좋은 걸 봐도 보는 눈이 삐딱하면 삐게 보이고 안경 끼고 보면 안경 끼고 색깔이 변해 보이고 그 안경을 벗겨주는 게 제가 시야를 넓혀드리고 관점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도 저도 안 되면 부자 관점을 생각해요. 부자가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안전한 거 선택하지. 수익률도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 도인 거 할 것 같습니까? 부자가? 여러분? 부자처럼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선순환을 만든다니까요. 이걸로 돈을 벌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 벌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빈자분들, 소액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해도 욕심이요 아주 그게 달라요. 부자는요 선택을 하면 포기되는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동전의 양면성을 아는 거죠. 그럼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할 거야. 이걸 철저하게 알아요.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빈자는 이거는 선택했어. 그지만 이것도 못 나. 이거죠. 예를 들면서 안정성을 잡았어. 근데 뭐예요? 더 싼 걸 찾는 거죠.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들.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면 2마리 다 넣어집니다.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2마리 하나. 자,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 안정성이죠. 왜? 이건 나의 인생. 내가 모든 것을 건 거니까. 안정성을 걸고 수익은 제가 보잖아요. 전문가 입지 보고 미래 같이 보는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뭘 보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서류로 말한 대로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나는 설명해도 입지도 못 봐, 개발 조건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냥 오직 보이는 땅값, 땅평수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 있으면 땅 모양.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알아요.
이거를 전문가가 해야 할 분야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을 알아요. 철저하게 압니다. 근데 소외까지신 분을 그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없냐? 이게 다거든요. 자, 배고픈 사람이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목 마르기 전에 우물을 먼저 파요. 근데 빈자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목 마를 때 타요. 목 말랐을 때 파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죠. 죽기 전에 파야 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늪을 파버리는 거죠. 죽으면 늪을. 스스로.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배고프고 뭔가 허덕이기 전에 먼저 파야 돼요. 우물을. 찾아다니고. 그게 뭐예요? 빗대서 얘기하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하고 뉴스 챙겨보시고 분별하시고 뉴스도 보고 분별하라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되면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왜 뉴스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지?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알고 모르게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꾸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죠. 자, 오늘 무슨 내용 나왔나요? 주식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매긴다고 하잖아요. 3억 넘고 안 넘고 20% 25%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게 있지만, 자, 여러분, 저는 더 느낌이 오네요. 더 바빠지겠구나.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왜요? 적금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이제 투자도 모르는 사람도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 안 되는 거 다 알더라고요. 거기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은 자, 문맹률이죠. 문맹률. 제가 한번 보세요.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를 했어요. 부끄러워요 아주. 근데 또 국민을 경제교육을, 금융교육을 안 시켜서 참 이 치욕을 받게 하는 것도. 그 이유는 알아요 여러분들? 기득권층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더 마음 아파지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 금융 이해력이요 143개국 중에 77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요, 애기 국영수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금융 지식 모르면요, 그 공부 안 하면요, 애기들한테 국영수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른은 금융 지식, 금융 공부를 해야 하고 자산 공부를 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 해야 할 공부인데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이들요, 꼴등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더 혼나는지 아세요? 가난을 대물림 시키잖아요. 그냥 본인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투자도 모르고 살고 평생 적금만 하고 살고 대출 받으면 그냥 벌벌벌 떨고. 경제교육 받은 사람은 10원 하나 없어도 부자 됩니다. 근데 경제,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천재, 의사, 변호사하고 또 좋은 직업이 뭐 있을까?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교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금융 지식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후가요 비참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이에 맞는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공부를 하는 거, 경제인구로도 바뀌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부모가 가르쳐주도 하지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 되라고 밀어붙이죠. 부모님이 너 죽어. 그 비전 없는 일에 그 평생 공부 그 힘들게 시켜서 의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고 회계사 시키고 교수 시키고 뭔 짓이래요. 그거 또 자녀분들은 부모 말이 법이잖아요. 또 안 듣는다 해도 엄마가
하는 말은 법이에요. 인생에 엄청나게 좌우를 많이 해요. 특히 스승님하고 엄마 얘기, 부모님 얘기가 친밀도가 높을수록. 그럴 뿐이라도 하는 자식하고 친밀도라도 낮아야지. 그러면 반항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지. 근데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한 말이 있어요. 문맹은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만 생활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글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 갑자기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세종대왕 죄송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우리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 그 쉬운 걸 만들어서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왜냐면 이 기득권층 이 양반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속이는 거죠. 그냥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기 생활이 불편한다고 생활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분이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금융 문맹은 뭐냐면 이걸 모르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생존. 돈이 없어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공부를 안 시킨다. 아주 중요한 내용. 제가 갑자기 얘기 드리는 거 그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잘 모르지만 흐름을 인식하게 돼요. 왜? 그리고 항상 이걸 믿지 마시고 찬반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찬반. 한쪽 얘기만 듣는다? 경솔한 행동이에요. 왜?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지 때문에 치중하는 것, 한쪽이 치중하고 편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의 후손이 살 세상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중립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도 듣고 부정적인 말도 들어서 판단하세요. 어디다 정하지 마세요. 정하는 자체가 경솔한 거고 죄입니다. 왜요? 왜 죄예요? 정하는 게?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원리 원칙, 어제의 이론이 오늘은 맞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정해놓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 없는 거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효율적이게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편들지 말고 내 생각을 어디다 틀에 규제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가난한 거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너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만 살아서 안 되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서요. 내가 아는 만큼 분별해내는 만큼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만큼 부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부자의 관점을 소유하는 만큼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좀 요만해. 절대 부자 못 돼요. 내 관점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는요, 부자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생각만 하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회가 와도 그 사람한테는 가난한 기회가 돼버리는 거고, 안 될 것도 부자 돼 가면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되게 만들거든요. 또 그러겠죠. 돈이 있으면 나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돈이 없어도 전 부자가 되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은 새싹부터 틀려요. 말부터 행동부터 틀려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부자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투자의 원칙. 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건 투자의 불변의 원칙. 어떤 종목을 하든 이건 반드시 성립되는 원리, 희소성입니다. 희소한 가치, 생산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흔하디 흔한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조금 좀 돈 좀 벌어봤다 하시는 분들 다 이걸 모아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주식, 그 분야의 1등 주식을
우량 주식 1등 가는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놔두라고 하죠.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짧으면서 고수익은요 없어요. 특히나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중엔 더 없습니다.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 상품의 그 조건을 갖춘 건 땅밖에 없어요. 왜? 입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 입지의 가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든 상품이 다 입지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어렵지만 땅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점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부자는 오늘을 살아요. 오늘 안 되는 건 내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100만 원이 안 되면 내일 100만 원 되면 뭐 하냐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늘 100만 원이 되면 내일 100만 원 될 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로 확실히 검증된 거라고요. 없는 분들은 아까 말했죠. 배고프니까 간절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꼬르륵 굶고 10년 후에 10배 보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10년 후에. 근데 부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요? 빨리 사면서 바로 돈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거 서류로 확인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 것이면 더 정확하고. 또 얼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얼마를 안 따질까요? 아니요. 그 가치를 보고 안 따지는 겁니다. 근데 빈자는 또 핑계를 내죠. 돈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절대 못할걸요. 돈 있어도. 그만한 돈도 있을 수 없겠지만요. 왜냐면 관점이에요. 가치 투자. 오늘 내가 물건 산 것 중에서도 미래에 가치 있는 것들을 샀으면 그게 성립인데 오늘도 그렇게 가치 없는 양의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 얼마든지 넘치는 물건들을 샀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선택했을 거고 그런 사업을 했을 거고 그렇고 그렇게 또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니까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생각이 답이에요. 관점이 답이고 시야가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저는 계속 얘기 들었지만 내가 그 관점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관점을 갖고 투자하는 전문가 적어도 못하면 부자 흉내라도 내라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이 아무리 제 영상을 봤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는 하죠. 언어적 이해. 하지만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이해된 거, 그래요. 맞네. 원리적 이해가 가네. 이 이해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분이죠. 아는데 못하는 사람은 모르면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화병 걸리시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전문가들 자문받아서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돈으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잘은 모르는데 전문가도 못 믿어요. 전문가보다 자기가 전문가래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지. 부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만 이것저것 물어보고요. 딱 봤을 때 원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서류로 검증되잖아요. 갑시다. 바로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계약 끊고 행동합니다. 근데 그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들은 바로 중도금 치르고 완불하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분들은 소액 가지신 분들은 그냥 막 계약 뜨는 것도 망설여, 중도금 치를 것도 망설여, 또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드려갖고 딱 기회를 만들면은 또 완보를 하는데 대출 때문에 또 힘들여. 아주 돈 없어도요 이 부자 마인드 관점이 가진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세요. 생각이 된 사람. 근데 그건 생각이 됐는지 안 됐지 본인이 몰라서이죠.
근데 통화해보면 뭐 얼추 알긴 하는데 또 통화해보는 게 다는 아니죠. 왜? 항상 사람이 말은 청산유수예요. 누구나. 근데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 와, 그리고 어쩜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 그렇게 안 맞아요. 오늘도 저 땅을 사신 분, 투자하신 분은 어떤 관점이냐면 부자분이 샀어요. 결론은. 그분이 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돈은 본인이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그분은 가치를 볼 줄 알았죠. 그죠? 가치와 수익률을 받고 서류로 검증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입자는 플러스 알파라 보너스로 볼게요. 이러면서 심플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해야 하는 정말 내가 봤을 때 법 없이도 살아요 이렇게 써있는 거. 근데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부자분들이 법 없이 뭐 이렇게 아니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정말 어디에서 막 나오신 분 같이 아주 뭐 아니 이런 그 세상에 때가 안 묻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돈을 벌건데 돈에 종종 땅 가격에 연연한 사람은 부자 못 돼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종종 하니까. 자, 얼마나 이게 뼈저리게 느낀 많은 투자가들이 했던 속담이 뭐예요? 돈을 내가 쫓아가면 돈 더 빨리 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종종 돈으로.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돈을 먼저 가는 길을 가서 미래에 먼저 가서 그 시장에 금을 치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이 싹 그러면서 대박이 나고 인생이 바뀌고 흙수저가 금수저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땅 투자가 그 원리예요. 미리 가서 그 입지에 딱 금을 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해서 인생이 바뀔 건데 땅 가격이 얼마 땅 평수가 없대. 이거 따지면요. 그 땅 없으면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보다 못한 땅. 그거 또 이 땅 좋은 땅 나오면 또 어때? 그보다 더 좋은 땅. 이게 욕심이 가해도 그분은 뭘 못해요. 네. 그래서 애석하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 네. 그리고 정말 빈자분들은요. 기다 싶으면 바로 해야 돼요. 기다 싶은 걸 모르시겠지만 왜? 공부를 안 하면 절대 기다 싶은 걸 몰라요. 근데 부자들이 왜 그날 와서 왜 계약을 할 수 있냐? 왜 판단할 수 있냐? 충분히 공부했고요. 거기 왔을 때 그 서류로 봤기 때문이에요.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니까 그걸 할 수 있죠. 모르는 건 못한 건 무슨 뜻인지 알아? 나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전체를 숙을 말하는 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본인이 답을 다 내려놨어. 자기는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군가 힘든 얘기 막 하는데 답 내려놓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친구들에서 그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나? 대한민국의 총 평수가 321억 평입니다. 거기서 이 노란색만 도시지역 땅입니다. 아주 귀한 땅이죠. 그런데 개발이 끝난 땅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무리 도시지역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이 노란색 땅 주변으로 해서 행정을 5km 안쪽으로 해서 새롭게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국가가 개발하는 땅 중에서 경제의 수도로 개발하면서 신항만과 국제공항과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4개를 다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산업, 각 나라가 모두 핵심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4차 산업의 전진기. 4차 산업의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기지를 만드는 새만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치 있는 땅 있나?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땅 있는 거? 여러분 천복입니다. 천복. 이 천복 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도로 표시했죠. 이거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놓은 걸 못 믿는 분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지 도시지역이 16.6%
비도시 지역은 83%. 자, 그러면 어디 해야겠습니까? 자, 투자의 원칙이 시소성이죠.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네 가지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개발이 끝난 지역은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고 있겠지만 보통 개발이 되는 신시가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를 거의 99%를 허가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기회는 도시 지역에